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 답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무역보복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이 무역보복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일본의 공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통해 일본의,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의 진짜 의도에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일본의 1차 공격은 특집 1회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9년 7월 1일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렇게 주장했죠. 대한민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보상금도 받았으나 근본에 다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한일 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이로써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한 대한민국이 먼저 양국의 통상을 유지해온 근거가 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지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내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 급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일본은 전범기업의 자산압류 이전, 그러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기 전인 2012년부터 강제징용 재판의 내정 간섭 수준으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외부로 공개될 경우 부인하겠다고까지 서류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은 이번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서 두 개의 정부를 상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부는 해당 문건을 받은 이후 일본의 뜻대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고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를 통해 판결을 미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이후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합니다. 재판은 다시 속개되었고 일본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게 되었죠.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전범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어요.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요. 오히려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극우 세력들의 필살기죠. 안보. 아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대북 제재와 이에 연관된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가 북한의 불화수소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 그리고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한국에 수출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주장을 했어요. 새로운 명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일본의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중요한 폭로를 합니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너나 잘하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 직후인 7월 3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WTO 제소를 통한 결과가 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7월 23일에서 2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의제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졌어요. WTO 일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이곳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진다는 건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억지 주장을 펼쳐봐도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일본은 더욱더 강한 조치를 취합니다.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건데요. 백색 국가란 일본과 안보 협력국으로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한국의 정치권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해줄 움직임에 맞춰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는 미국의 중재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했고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쯤 되면 일본이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고 무리수를 두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강제징용 재판 결과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때문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죠. 일본이 8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고 관보 게재일을 7일로 정하는 순간 일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빅픽처가 있었던 거죠.